그러면은 오늘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유치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이유. 민경호. 베란다에 방치되다시피 한 기구에 올라타 운동을 시작했다. 격렬한 운동을 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가볍게 운동하면서 영화도 감상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다. 기구에 태블릿을 세팅해 놓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영화들을 검색했다. 언제부터인가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50대 후반의 중년 아저씨가 굳이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다. 자유인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좁혀서 표현하자면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이라고 하겠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나를 설명하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다. 어머니의 아들, 한 집안의 가장, 아내의 남편, 딸의 아버지, 회사의 대표, 글쓰기 강사, 한국인, 동양 사람 등등. 그러나 나의 본질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정의한 내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속되거나 정의된 사람이 아니라 광막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점을 점유하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할 곳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나의 사유의 규제서이다. 많은 영토를 소유한다 한들 나는 나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공간에 의해서 우주는 나를 점과 같이 감싸고 둘러삼킨다. 사유에 의해 나는 우주를 포용한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자연인이 되고 내 본질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만 동심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동심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더 다가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통해 천국의 형상을 떠올려보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웃음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 때묻지 않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적이 있다. 물론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번민과 고통, 근심과 절망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묻고 싶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뛰놀던 때도 이러한 번민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다. 내 기억으로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 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등등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수고와 노동이 의무로 다가오면서 번민과 근심이 시작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선 취업을 해야 했고 그 다음은 결혼, 그 다음은 출산, 그 다음은 집장만, 그 다음은 안정적인 수입 등등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일들과 의무가 주어졌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업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우주의 한목적성에 부합하는가 성찰해 볼 일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넷플릭스에는 가슴 따뜻해지는 애니메이션 가족 영화가 신작으로 많이 올라온다. 이런 영화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만화의 배경으로 나오는 풍경이다. 이러한 만화의 배경에는 보통 밝고 명랑한 색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감 넘치고 아기자기한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어쩌면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닐까. 강렬한 햇빛이 가득한 넓은 광장 중앙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제잘되고 마술하는 아저씨, 보드 타는 아이들, 춤추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른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담소를 나누며 거리를 활보하고 빨갛고 노랗고 새파랗게 칠해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은 또한 얼마나 정겨운가.
애니메이션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원초적 자아를 불러일으킨다. 예,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이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 원초적 자아가 뭐예요? 원초적 자아는 뭐 본능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원초적 자아. 예. 제가 감이 안 잡히네. 그러니까 인간 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닌가. 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나를 그런 틀 안에 가두는가. 그런 거죠. 뭐 자연인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념에도 구속받지 않고 국가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 선생님 토론하고 싶은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네요. 예. 신 앞에 갔을 때는 그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데 무슨 존재? 단독적 자, 네. 단독자.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꼭 한국 사람일 필요는 없다. 네?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백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건 그냥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지 나를 어디에 가두지 말라는 거지. 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욕망이 있어야죠. 네.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죠.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사전적으로는 원초적 자아면 아까 본능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네. 자아 발달 초기 경험과 감정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을 꿈꾼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자기중심적이죠. 아니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이야. 예. 자연, 생물체, 생명체. 그렇죠. 근데 그 생명체가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건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우리가 그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맨몸뚱이로 왔다가 맨몸뚱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냥 독립된 인격체일 뿐이지 거기에다 대고 자꾸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환경이 되는 것 같아. 밝고 명랑한 색을 사용하고 정감 넘치 아기지 않는 그게 걸 하고 환경이 긍정 되는 것 에너지를 같아. 하고 제가 나는 잘 찾아가고 있는 것 어떤 같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야. 예,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악한 인간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땐 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돌아가야 이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어린애가 되더라고. 그럼 그때는 순수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성악설도 있는데. 맞아. 네. 성악설도 있지만 저는 악설도 있어요. 아기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는 또 생각 외에 얘기를 생각하는 게 네.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조차도 그 어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인인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는 또 악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농담처럼 내가 겁 없이 이렇게 세상 살 때 그런 얘기 했거든. 걱정 마. 네 맘대로 살아. 나쁜 사람도 너한테는 나쁜 사람 안 될 테니까